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토론을 연속해서, 발표를 연속해서 듣고, 토론은 잠시 후에 종합 토론 때 또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책장에다가 메모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종합 토론 때 질문하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한동현 한국외대 디지털 리소스 연구센터장이 맡아주실 건데요. 주제는 용인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와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동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잘 세우고 활동하지를 못하죠. 당장 내일 활동하는 거나 아니면 이달 계획을 세우다 보면 사실 1년, 3년 또는 5년 이렇게 긴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춰서 점검해 나가는 활동을 해나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닥쳐오는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전혀 신경이 가질 않죠.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비전과 그 다음에 목표, 그 다음에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위의 환경이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아까 시장님 말씀도 들으셨지만 용인은 최근에 너무나도 급변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팽창도 그렇고 어떤 발전 계획도 그렇고 여러 개발 계획들이 병행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문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쫓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 있어서 세부 아이디어들은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언급이 되고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사무처장님이나 또 다음 발표자분들께서도 이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과정, 사례들을 충분히 언급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오히려 용인 내부의 어떤 변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 변화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중장기 계획들을 수립해 나갈까라는 준비들을 좀 점검해보는 그런 문제제기의 시간으로 좀 삼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은 용인의 변화와 방향 모색이라는 제목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인식들이 많이 바뀌는데요. 보통 문화하면 우리가 즐기고 어떤 향유하는 그런 내용과 그런 활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양식들, 체험들을 문화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문화가 단순히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갈등,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문화의 어떤 사회적 역할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인문정신이라든가 어떤 사람다움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서 우리의 그 빡빡한 그 삶을 또는 정신적인 여유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문화가 좀 더 기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떤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문화를 좀 삼아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이 잘 돼 있거나 또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는 지역 쪽에는 좀 더 사람들이 거주하기를 원하는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는 더욱더 그런 환경들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이주를 하거나 더 자주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지구라든가 문화거리 이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세 번째로는 이 문화가 좀 더 시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였으면 좋겠다. 어떤 소수인들이 즐기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니라 또는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문화로서 인식됐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앞에서 제가 그 자료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바깥 큰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에 대한 어떤 인식들의 변화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94년에 제정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언급된 문화원의 역할입니다. 이 문화원이 기본적인 목표가 뭐고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역할들이 뭔가를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쭉 보시면 지역문화의 개발, 또한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이런 쪽으로 주된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원은 지역문화를 새롭게 발굴하고 그것들을 조사하고 이어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화 사업들을 수행해 나가는 조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저는 여기서 지방문화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 지역에서 소중한 역할은 바로 지역의 고유성을 모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용인다움, 지역다움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용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격, 성질이 뭔가,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문화기관들은 어떤 즐기는 행사로서 서비스하는 기관으로서 남아있다면, 그와 다르게 문화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차별성, 전문성은 바로 이러한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방문화원은 여기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용인문화원은 그동안 이러한 조사 연구 작업들을 꾸준히 수행해왔고, 제가 용인문화원이 갖고 있는 일부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면서 볼 때 그러한 성과들이 잘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러한 연구한 성과들을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형태로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지역 자원들을 가지고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여러 행사들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으로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는 거는 이제 용인 지역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용인의 인구는 지난 30년 동안 아주 급속도로 로켓이 하늘을 날아오르듯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 화두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아주 낮은 출생률이죠. 올해도 출생률이 종합 출생률이 0.7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인구가 유지되려면 2.1명 정도의 자녀가,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실제 0.7명에 그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 아래쪽에, 충청도 아래쪽으로는 지방 소멸을 언급할 정도, 인구가 너무 많이 줄고 빠져나가서 사실 그 지역이 사라질 정도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도 그에 반해서 용인은 그동안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부터 시작을 해서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약 18% 이상 증가하는 정도까지 이뤘고, 2020년까지만 해서 100만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인구 성장을 보면서 용인에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성장도 굉장히 폭발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문화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마 이러한 인구의 늘어나는 거에 맞춰서 문화원의 역할들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더 많은 회원도 모집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모집한 회원들에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인구가 증가할 때 용인 자체 내에서 출생하기보다는 거의 대다수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 용인 지역의 순수 토박이 분들은 한 18%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그 말은 80% 이상이 다 서울이나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용인으로 이주해 오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용인이라는 지역을 이전부터 살고 계시던 분들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지역을 이해하고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기대하시는 바도 이전에 먼저 계시던 분들, 원주민분들하고는 또 다른 생각으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도 이제는 이렇게 늘어난 인구 또 새로운 주민들에 맞는 그러한 시각들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그 용인에는 3개의 구가 있는데 각 구가 갖고 있는 인구들을 보면 총 인구가 23년도 10월인가요? 기준으로 109만 명입니다. 현재. 그리고 면적은 서울과 거의 유사한 크기인데요. 서울의 약 97%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 인구가 지금 약 950만에서 980만이라면 용인 인구가 거기에 100만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인구에는 26만 명, 그 다음에 기흥구에 44만 명, 수지구에는 38만 명입니다. 실제 문화원 한 개의 문화원으로서는 서울의 면적에 해당되는 이 지역을 커버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서울에 약이 아니라 서울에는 25개의 구가 있어요. 그 구가 갖고 있는 인구를 보시면 쭉 송파구 60만부터 시작을 해서 중구에 12만까지 있죠. 각 구마다 문화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용인하고 비교를 하면 실제 기준을 평균을 30만으로 잡을 때 이미 용인에는 3개 이상의 문화원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문화가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문화원이 필요한 이미 지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까지 30년 동안 성장하는 동안 문화원은 한 개의 문화원으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 문화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들을 조사하고 발굴하는 역할들을 수행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문화원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문화원이 뭐 하는 곳이야? 라는 질문이 지금도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저는 문화원의 분원 또는 문화원의 확장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멀티 문화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보실 지도는 역시 인구인데요. 인구에 관련된 부분인데 어느 지역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가라는 부분을 시기에 따라서 이제 표시한 지도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 용인시나 시정연구원에 가시면 다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으셔서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용인시의 인구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에 거치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곳 지역이 변합니다. 90년대에는 중앙동 지역 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가 붉은색으로 보이시죠? 그러다가 이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신갈이나 상갈 이런 부분들이 희박해지면서 2000년, 10년, 20년대 가면서는 죽전, 보정, 마북 일대 이런 쪽으로 옮겨가게 되다가 2020년대 되면은 이 집중되는 지역이 더 넓어집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이 특정되는 곳이 시기별에 따라 바뀌는데 문화에 대한 어떤 중심지가 바뀌어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스마트 도시를 조성을 하거나 또는 스마트 관광단지를 조성을 할 때 전부 기흥 쪽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쪽 처인구 밑에 쪽에는 점점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구가 희박해지면서 문화적인 시설들이 약화되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난 것은 최근에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개발 사업이 일어나면서 아마 처인구 쪽으로도 이러한 변화들이 더 새롭게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이 반도체 산업 부분이나 또는 이와 관련지어서 여러 중심 단지들을 산업 단지나
생활지구들을 새롭게 만들고 신도시를 조성을 하는데요. 그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SK 하이닉스 통해서 투자되는 돈이 12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27년, 28년까지 투자되는 재원이고, 삼성 그 반도체의 경우는 국가 그 반도체 단지의 경우는 투자되는 돈이 약 2040년까지 300조 원입니다. 여기서 용인시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 그 세수가 엄청난 규모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문화적인 영역으로도 아마 확장이 될 겁니다.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하고 또 증가하는 세수에 대해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시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시려면 아까 처장님도 그러셨지만 충분한 합리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들을 기획하고 시를 설득해서 그 문화적인 영역으로 특히 문화원의 활동 영역으로 그러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는 당연히 이러한 계획에 맞춰서 다양한 그 전략적인 계획들을 세우죠. 그래서 L자형 반도체를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에 맞춰서 대중교통, 고속도로 여러 가지 교통망도 확장을 합니다. 당연히 용인시의 이 이후의 발전에 있어서 사람들이 몰리고 어떠한 문화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는 곳은 바로 이러한 교통망, 인프라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관을 중심으로 또 그 지역, 사람이 몰리는 지역 쪽으로 아마 이러한 문화적인 서비스를 더 많이 기대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제 문화원은 이러한 부분을 그렇다고 제가 어떤 개발된 지역을 쫓아가자가 아니라 앞으로 용인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면서 문화적인 서비스와 그다음 문화적인 수요자가 어느 곳에서 몰리고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를 할지를 기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최근에 도시재생 사업이 용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도시재생 사업은 굉장히 문화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관련을 많이 맺고 있습니다. 실제 도시재생 사업은 재생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다르게 원도심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그 주민들이 강화된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들, 지역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재생사업의 경우는 뭔가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새롭게 교육을 받고 그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짓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각 지역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자원이 뭐고 그 문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재생사업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요. 그 지역의 주민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수요 또는 욕구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 자원들을 조사 발굴하고 연구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해주는 교육 이런 과정들이 문화원에서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 이제 한국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삶에서 디지털적인 요소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급속도로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자의적이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지만 타의에 의해서 주어진 변화는 더 강한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70대 어르신들도 인터넷을 이용을 하는 그 비율이 70%가 넘어갔습니다. 이미 10대부터 9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그 전 세대에서 90% 이상이 이제는 모든 서비스를 다 디지털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 있고, 이제 70대 어르신들도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쇼핑 물건을 구매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자녀 가족들하고 소식을 카톡으로 주고받는 것들이 너무나 일상적인 서비스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전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디지털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지역 문화와 관련지어서 지역 관광 사업을 굉장히 촉진시키고자, 진흥시키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와 관광이라는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문화원도 이러한 대비들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홈페이지를 만들고 거기에 소식을 공지하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어떤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고 해서 디지털화된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3배, 5배 이상의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서비스들을 디지털로 접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 부분은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증가하고 새롭게 증가한 인구들의 대다수가 젊은 층이라는 거죠. 경기권 안에서, 수도권 안에서 어린이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용인입니다. 동백지구가 제일 많은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새롭게 성장할 잠재적인 문화 수요자들을 문화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세대들은 저희하고 달라요. 저희 윗세대들은 디지털을 잘 모르시거나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디지털 디바이스라든가 도구라든가 이런 걸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배운 디지털 이민자예요. 사실 디지털이라는 세계가 있다면 그 교육을 통해서 그걸 접한 이민자에 불과하죠. 하지만 지금의 젊은 10대 세대들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스마트폰을 한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미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목에 스마트폰 하나씩 다 목걸이로 걸고 다녀요. 그리고 부모하고 모든 일정과 활동들을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죠. 그만큼 디지털적인 기반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화적인 영역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인 요소로서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용인시 자료를 찾으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분야별 정보를 보시면요, 문화가 없어요. 교육과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화 항목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교육 부분을 혹시나 해서 들어갔더니 역시나 없어요. 그리고 교육의 대다수가 문화적인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용적인 것이 많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뭐 바리스타라든가.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일반 생활 문화적인 실용적인 부분을 다 통칭해서 문화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원에서도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것들이 교육으로서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기흥에 있는 평생학습관 가서 프로그램을 쭉 봤더니 다 이렇습니다. 외국어나 컴퓨터, 그 다음에 꽃꽂이, 댄스 뭐 이런 쪽에. 인구 100만이라는 특례시,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교육이 이런 정도입니다. 제가 겨우 하나 찾아냈어요. 어떻게든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찾은 게 내고장 용인문화체험이에요.
저 교육 부분 정도만 아마 문화원에서 관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문화원의 그 기본 업무들이 교육과 연결되고 그런 프로그램 콘텐츠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접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중장기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수요자들 또 그러한 문화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뭔가를 파악하는 부분들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진단이거든요. 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원의 환경을 진단하는 것과 더불어서 문화원이 접한 그 도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 말씀을 한동현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